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 그대로 2억을 투자해서 최소 2억을 버는 투자 경험과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투자이니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1일에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한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광역시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한다. 8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8년, 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년, 6년, 8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해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이곳도 웬만하면 전매 금지 지역이 되는 셈이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6개월로 짧은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 당시 청약 열기를 보여주는 뉴스 기사의 사진입니다.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이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광역시에 분양권을 8월 전에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 적용되면 그 전에 소유한 분양권은 6개월만 지나면 사고 팔며 쉽게 핸들리기 가능하고 투자의 중요한 한 축인 시간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투자라 판단했습니다. 6개월이면 매도까지 오래 걸리지 않기에 투자금이 길게 묻히지도 않고 투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분양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권은 청약으로 당첨되는 방법과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주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는 당첨되지 못하리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 기간이 포함되는 청약 점수도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청약홈 청약 캘린더를 통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매번 청약을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기 평형과 타입 위주로 항상 청약을 신청했지만 이제는 투자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1등 아파트나 로얄동 로얄층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나 2, 3등 아파트로 조금은 선호도가 낮은 동이나 층수의 분양권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따라서 저는 5월부터 인기 없는 평형 위주로 청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묻지마 청약은 아니고 입지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한 분양가 그리고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비인기 타입이라도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투자금 대비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는 물론이고 와이프, 형, 누나 등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몇 주 만에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청약을 넣었을 때 받아보지 못했던 당첨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100번이 훌쩍 넘는 번호의 예비 당첨 문자였지만 청약을 신청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런 문자를 받으니 놀라웠습니다. 전에는 예비라도 당첨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전략을 세우고 여러 명의를 이용해서 가능성 있는 타입에 분산시켜 입찰한 방법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청약 신청한 타입은 다른 타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이제 당첨된 사람들의 정당 계약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들 차례가 왔습니다. 해당 일에 가서 남은 동 호수를 전달받고 일명 뽑기를 통해서 마음먹었던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정도이고 계약금 10%인 6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도금 60%는 대출로 해결이 되고 잔금 30%는 입주 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 10%의 투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를 감안했을 때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6개월 전매 제한 후에 최소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 분양권 투자가 큰 리스크도 없고 안정적인 반면에 너무 쉬운 투자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0% 판단과 확신은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는 7, 80%의 확신과 판단이 있다면 바로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이 분양권은 저에게 그 정도의 믿음과 결정을 내리게 해 주었습니다. 일단 전매 제한이 바로 풀린 입지가 양호한 아파트 위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피가 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몇몇의 아파트를 추려서 매수 후보로 올려놓고 시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앞에 가서 분양권 전문 부동산 명함을 수십 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경매업종의 대출 상담사들이 명함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들 위주로 전화를 돌리고 가능한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고 괜찮은 곳은 직접 방문해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이 막 풀려서 피가 3, 4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러 차례 밀당이 오고 가던 중 당첨 후 이미 내놓은 분양권이 부동산을 통해 저에게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이 당첨자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이 아파트에 입주할 여력도 안 되시고 중도금 대출도 꺼려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첨 직후 처음부터 피를 1,500 정도에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앞에 전망이 뚫려 있고 층수도 고층인 로얄동 로얄층이었습니다. 당장 계약금을 걸고 이 아파트를 1,000만 원 초반의 피를 주고 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5억 정도이고 계약금 10%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중도금 대출로 나머지는 해결이 되니 이 투자 역시 이제 기다리면서 매도 타이밍만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와이프의 청약통장은 이제 당첨으로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바로 해지를 하고 또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또 사용 가능하므로 청약을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청약통장이 살아있는 저와 부모님, 형, 누나 등의 명의로 계속 청약을 넣어봅니다. 아직 8월이 오지 않았고 청약 신청은 인터넷으로 5분 이내로 가능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 투자이며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또 몇 주 만에 어머니 명의로 당첨이 되고 동시에 제 명의로 예비 당첨이 되었습니다.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한 방법이 이번에도 유효했습니다. 보통 인기 있는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는데 물론 그곳에도 청약을 넣었지만 인기가 많지 않은 아파트는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가 비교적 없는 아파트에도 항상 청약을 넣습니다. 그렇다고 묻지마 청약은 아닙니다. 주변의 지하철과 학교 및 편의시설 등의 입지를 보고 가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 정도로 계약금 10%, 4천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제 명의로 각각 당첨되었으니 8천만 원으로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2개 가지게 되었네요. 불과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다주택자인 제가 4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4채의 분양권 총 투자금은 2억 정도 들어갔고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최소 프리미엄이 각각 모두 합하면 2억이 됩니다. 2억 넣고 2억 먹는 분양권 투자 포트폴리오를 1, 2개월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서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보면 되고 매도 타이밍을 잘 파악하면 될 뿐입니다.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명의가 남아서 청약은 계속 넣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8월을 앞두고 7월까지 분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레버리지로 잘 활용해야겠죠. 도시주택공사에서 세대당 2건, 인당 5억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저와 와이프 명의로 각각 하나씩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세대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첨된 분양권은 6개월 후에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세대도 분양권 2개가 되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총 4개의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 모두 실행 가능하게 됩니다.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명의는 남아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는 계속됩니다. 분양권 투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 홈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청약이 가능. 분양권 당첨이나 매수 후에는 특별히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음. 신축 아파트의 수요는 항상 있으므로 쉽게 매도 가능.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차익이 가능. 누나 명의로 청약을 넣었는데 또 예비 당첨 소식이 있네요. 예비라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710 대책이 나왔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2021년 6월 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모든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올랐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강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법이죠. 지금까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동산 시장을 보고 노력한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웃었고 지금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